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전략이라고 하는 5가지 키워드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결국은 전략은 왜 우리가 전략적인 사고를 해야 되고 방법을 해야 되느냐?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래서 이 전략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에 자신만의 이런 비즈니스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경영적인 측면에서는요, 사업 구조, 외부 환경, 내부 역량, 비전 및 전략적 과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전략을 수립할 때 중요한 하나의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전략적인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략적인 선택을 해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이 플랜이 실행을 시킬 것이냐가 중요한 우위를 확보하는 방법이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창조경제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창조경제를 얘기하는 것은 뭘까요? 결국은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요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미래창조과학부의 차관이 제가 잘 알던 연세대 교수님이 되셨는데, 그분은 지금까지 뭘 했냐면요, 뉴욕에 있으면서 유태인만 연구한 거예요. 유태인은 앞으로의 산업이라든가 앞으로의 문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유태인들은 어떻게 미리미리 준비를 해가고 있는가에 대해서만 연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 분야에서 당신이 최고의 낙점을 받아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차관이 되셨는데, 결국은 그것이 이제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요소가 됐다. 그래서 결국은 창조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없는 것에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을 재조합해서 하는 것이죠. 누구처럼? 스티브 잡스가 했던 것처럼. 스티브 잡스가 수많은 기술들이 많이 다 있었지만 그것을 통합해서 하나의 제품, 정말로 소비자가 줄 서서, 그것도 하루 저녁 내에 추위에 떨어가면서 줄 서서 제품을 사려고 하는 그런 정말로 소도도가 높은 제품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창조 경영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밸류업이다.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방법이에요. 가치를 극대화.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에서 어떻게 하면 가치를 극대화시킬 거냐, 이것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이 급선무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 창조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창의적인 그런 아이디어, 그래서 이 좋고 나쁨, 그런 아이디어를 좋고 나쁨 어떻게 실행시킬 것이냐, 이런 것에 의해서 이 창조성은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창조적인 것은요, 신의 선물로 해서 누구한테 탁 준 것이 아니라 그것은 끊임없는 연구의 결과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면 모차르트는 어린애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모차르트를 이렇게 피아노를 치게 하면 머리가 굉장히 애들이 좋아집니다. 그러면은 왜 좋아질까요? 모차르트 자체가 지금까지 12년 동안을 연구를 해서 자기가 이 음악계에 나오기 전에 12년 동안 자기만의 음악성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수없이 많은 것을 이 악보나 이런 것을 개선해 가면서 그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12년 뒤에 딱 나왔을 때 모차르트를 따라갈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끝없는 이 변화 혁신, 그죠? 그런 것들이 자기 머리를 일례로 에디슨이 있습니다. 6,000번의 실패를 통해서 전구를 발명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끝없는 자기 변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 5가지 파워를 어떻게 우리가 이 과제를 삼아서 6개월 만이라도 우리가 좀 자기 스스로의 생각, 이거를 좀 바꿔볼 수 있는 계기를 갖자라는 것입니다.